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퇴원길 이재명 지원 유세, 강서구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강서구 보궐선거 판세,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입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게 그동안에는 민주당의 무덤이었어요.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임시 공휴일도 아닌데다가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의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다반사고요. 심지어 20%대를 겨우 넘는 경우, 20%대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조직표가 많고 죽으나 사나 뭐 날이 개나 비가 오나 무조건 투표를 하러 가는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층이 좀 두터운 이런 후보 쪽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근데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층의 지지가 두터운 거는 국힘당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원래 민주당이 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워낙에 분위기를 망칠 그런 요소들만 갖고 들어왔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지금 거의 정치를 말아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말아먹는 건 물론이고요. 거의 이건 독재라기보다 행패에 가까운 거의 깡패가 행패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만큼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강서구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올랐죠. 그리고 한 7분 정도 유세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선다는 소식은 오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중들이 강서구에 집결을 했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본투표를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일종의 지금 현재 우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 쐐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연설 강서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단결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큰 강물도 사실은 빗물이 모였기 때문에 큰 강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결과 단합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검찰 독재의 폭압을 꼭 꺾어달라 지지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민주주의는 시민이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지켜가는 것이고 이 국민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참 보시면은 큰 강물도 빗물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지원 연설은요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세와 그다음에 이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이런 데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이 지지 유세에는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어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함께 이번 선거에서 진교훈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모두 감안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대를 해주신 용해인 의원님과 한창민 공동대표님 말씀 중에 경상에서 이 자리를 찾으신 이재명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알게 되시죠? 이재명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동지들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증명합시다, 여러분.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강물도 결국은 빗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홍익표 대표님까지 모시고 세 분 모셨는데 혹시 휴대폰의 불을 한 번씩만 좀 다 켜놔 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한번 휴대폰의 불을 한번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함께 손 들고. 예, 현장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공식 채널이죠. 민주의 이 화면을 제가 잠시 얻어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목소리 다들 들으셨는데요. 목소리가 아직 좀 떨리고 있죠. 원래 이재명 대표의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그 단식의 여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식에서 돌아오신 지, 단식을 중단한 지 이제 한 2주가 좀 지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회복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회복하는 시간이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 이전에는 단식한 시간만큼만 요양을 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20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단식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요양을 해야만이 겨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이 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참 속으로가 안으로 다 이게 골았다, 안으로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쿨피님, 원래 2배실이 더 걸린다. 예,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근데 그게 2주까지는 보통 단식한 시간만큼이고요. 그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단식한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고 2배, 3배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이 단합을 해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제가 군사 독재라고 하네요. 지금 하는 윤석열 정부의 꼬라지가 사실 군사 독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 작은 차이를 접어두고 또 억울한 게 있더라도 좀 접어두고 계속해서 단결하자, 함께 싸워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는 다 참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만큼은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이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으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오죽 매몰차고 독했어야 말이지. 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원욱 그 말하는 본사에 보세요. 예. 신경민 말하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보면서 울끈불끈 화가 치미는 그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행이잖아요. 그 언행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아니 지금쯤 되면은 좀 그동안 떠들었던 얘기도 좀 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게 법정에서 입증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폐악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 짓을 하면서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을 하란 말인가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또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용해인 의원이 와 있었어요. 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이제 용해인 의원을 좀 생각을 하자면, 그 용해인 의원 같이 이렇게 민주당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과는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도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한 얘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며 그 첫 번째 승부처가 바로 강서구 보궐선거다. 그래서 진교훈 후보한테 힘을 좀 몰아달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했고요. 또 왠지 모르게 그 옛날처럼 이 대선 때처럼 힘 있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죠. 자, 하지만 조만간 건강을 회복하지 않을까, 회복하시기를 저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판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요, 진교훈 후보가 44.6%로 김태우 후보를 약 7.6%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은요, 오차 범위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보다 앞서서 한 일주일 전쯤에 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진교훈 후보가 39.4%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19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두 번 다 여론조사 결과 진교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좀 차이가 있다면 김태우 후보든 진교훈 후보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약 9% 정도가 올라갔고요.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약 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당의 지지 세력이 결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4일 이후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강서구에서 정당 지지를 보니까 민주당이 약 42% 혹은 43%까지 올라왔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33%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소한 정당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민주당의 결집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여론조사꽃에서 조사한 내용이죠. 이 조사에 따르면은 진교훈 후보는 43.4%, 김태우 후보는 27.4%,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7.2%.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겠죠. 자,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여론조사 흐름상 진교훈 후보 쪽이 압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엊그제 발표된 10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이게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요. 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36.3%로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에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윤석열 지지율도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흐르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언론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결과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한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시비를 걸죠. 실제 투표에서 격차는 줄어들 거다. 원래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은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 노년층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의 지지 비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바뀔 공산이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뭐 기사를 썼다.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를 살짝 넘는 그런 투표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를 넘는 경우는 참 드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투표층, 항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죽으나 사나 투표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이런 후보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쪽에 지지세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유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보궐선거는 그동안 민주당의 무덤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바로 이 사전투표율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민주당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투표상으로 보자면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뭐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지선 재보선 최고 사전투표율, 지방선거 투표율로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또 재보선으로서는 역대급 사전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보인 이유는 야당 지지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대거 결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투표율은 40% 중반,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게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번 이 사전투표 같은 것이 이번 사전투표가 관외 투표 없이 이른바 부재자 투표 없이 관내 투표로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보통 관외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부재자 선거, 부재자 투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야권의 결집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뭐 정권 심판을 위해서 분노 투표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관내 투표로만 역대급 사전투표율, 자 이것은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 투표의 결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볼 때 이 분노 투표가 있었다 하는 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주진보 진영의 분노는 실망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쳐다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물론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이 그닥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 수준의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 이번은 선거에서 이 분노 투표가 사전 투표에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대급 사전 투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더군다나 지금 이번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불러온 배경에는 이 김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김행이 갑자기 청문회장에서 튀어버리는 바람에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강서구청 재벌구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중간에 갑자기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는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행은 뻔뻔스러운 건지 간이 큰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간이 커질 수 있도록 윤석열이 무슨 언지를 준 것인지 청문회를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중간층에 악영향을 미칠 건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요, 지난 6일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2021년 서울시, 부산시, 뭐 이런 데 있었던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이때 사전투표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22.64%.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본투표에서도 한 4~5%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47~, 8%,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죠.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노년층이 집중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이 재보궐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노년층 집중 투표 공식은 깨졌다고 봐야 되죠. 어떤 형태로 보든 간에 이번만큼은 노년층의 투표보다는 비교적 젊은 층의 투표가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적폐 언론에서는요, 평가절하를 해요. 단순히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사전투표는 물론 진교훈이 유리해. 하지만 본투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김태우한테 유리해. 뭐 이런 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투표. 글쎄. 본투표, 역대 선거를 보면 본투표에 확실히 노년층이나 적폐 지지층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강서구는요, 오랫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이 적폐 진영이 승리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때라야만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경우,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표 차력이고,
질 때는 좀 근소한 차로 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때 사전투표가 그만큼 높았고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라고 본다면 조심스럽게 진교훈 후보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투표는요 확실히 이 적폐 진영이 유리합니다. 본투표는 확실히 김태우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노년층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전투표를 하면은 표를 전부 다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따라서 본투표에 투표를 해야지 내가 투표한 게 투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헛소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인을 비롯한 민주 진보 진영 쪽에 유리한 이런 투표층들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당장 30, 40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투표 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투표 날, 쉬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투표 날이 더 바쁜 날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내 한 표를 행사하기가 버거웠을 때가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 날이 아무리 휴일이라고 해도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도 투표하고 회사 출근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투표 날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악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들이 투표하러 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투표 날인데 일하러 안 오면 일당 깐다든지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를 하는 날, 그리고 그 사전투표일 중에 하루 정도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맞춰주면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투표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보통 3, 4, 50대가 되는데 이 3, 4, 50대의 투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노년층이 더 많은 투표를 해야 되는 적폐들로서는 이 사전투표가 있다는 게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전투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5에서 8% 정도는 증가했을 것이다. 근데 그 5에서 8%는 주로 젊은 층이거나 직장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층과 직장인들은 대체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역대급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투표는 여러모로 김태우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본투표에 사전투표 하시지 못한 분들은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박가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년층이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시점은 본투표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투표에 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본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제가 이렇게 이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선거가 앞으로 향후 전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강서구 보궐선거가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는 이런 여론조사에서 무려 62%에 달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분명하겠죠. 그러다가 강서구청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패하게 될 경우 이것은 윤석열 정권, 이 윤석열한테는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그냥 콕 찍어서 박아 넣은 놈이잖아요. 김태우가 조국 전 장관을 저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 아니 강서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콕 박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했는데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을 시켜서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지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선거에 지가 또다시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준 거야?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예요. 즉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의 횡포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예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 봤어요? 네? 지 때문에 보궐선거 하게 됐는데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곧바로 사면 복권해가지고 그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 장난합니까 이거? 역대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예요. 깡패 짓을 했잖아요. 이 깡패 짓을 했는데 이런 자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깡패 짓 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막아야죠. 이걸 막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더 설칠 거예요. 한동훈 더 간적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독재 정권의 횡포를 딱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주제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원래 한 30분 안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